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코스피가 연저점을 갱신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이 될까요? 요즘에는 연말정산을 12월 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간소해졌다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오늘,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직접 준비해야 되고 입력하는 것도 좀 복잡했어요. 정확하게 20년 전 오늘, 그러니까 미쓰리가 27살 때 풋풋했던 그때, 그날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날은 연말정산을 했어야 되는 날이죠. 장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빈둥빈둥 놀다가 업무 직원이 주임님 빨리 연말정산하세요 하는 독촉 메신저를 받고 정신없이 막 서류를 챙기고 입력하고 오류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1월 30일 오후 4시 5분이 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제가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MSN을 통해서 막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제가 연말정산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랑 메신저 하면서 막 오타가 났겠죠. 지금 바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네, 제가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돼서요 라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를 그것조차도 오타를 내는 바람에 지금 제가 연말 정사를 해야 돼서요 이렇게 보냈고 그 메신저를 받은 남자친구는 연말에 정사를 해야 되는군요 라는 답장을 보내서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빵 터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어제일같이 생생한데 글쎄요, 2021년 11월 30일은 어떤 날로 기록이 될지, 연중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은 날이 될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 뿐일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전일에는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1%대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1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똑같은 빨간색이지만 상승과 반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반등은요, 빨간색이긴 하지만 전일의 하락을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그 반등의 의미는 매물대를 많이 쌓아놓게 되겠구나. 이게 바닥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실망 매물 혹은 투매 이런 것들로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설픈 반등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제약회사에서요, 자기네들 백신 많이 팔아먹고 주가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변이 바이러스 크게 이슈화 시킨다는 음모론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이날 뉴욕 증시에서 모더나 주식은 11%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11월 30일 마감 주식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돈을 이렇게 까먹었네. 아이고 코스피가 2800 근처까지 갔네. 아이고 더 빠지겠네. 이렇게 멘붕이시겠지만 주식은 만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우리가 냉정을 가지고 멀리 본다면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빨리 끝나준다면 땡큐. 그리고 설령 빨리 이슈가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피곤하게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이런 방송이죠.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곳을 우리가 유일하게 쳐다보고 있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이 호재라면 숨겨져 있는 악재를 보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곳이 악재만 있다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보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져 있는 호재 혹은 악재를 열심히 챙겨드리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한 얘기는 내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미크론이 나타나기 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했으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라기보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크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국채가 상승하고 이런 우려감을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 하나로 해석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날의 인터뷰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려했던 테이퍼링 이후에 내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상 카드를 좀 접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얘기한 거죠.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겁니다. 당장 코스피가 70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뭐 3,500, 3,700 타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2,7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주식시장에 너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 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땠냐면요. 제가 예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나흘 만에 300만 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만 매매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미수를 질러서 미수 지르고 손절하고 또 사고 또 미수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흘 만에 1,000만 원이 300만 원 남더라고요. 340만 원 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왜 매도했냐면 더 빠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매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일단 지금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더 빠지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11월 29일 1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1월 30일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락할 것 같았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강한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월요일 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갖고 있던 개인이 그래 11월 30일 날 더 빠지면 저가로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 코스피를 보고 멘붕이 된 거죠.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 미국이 올랐네? 왜 올랐지 봤더니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돼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미크론의 우려는 크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지금 못 잡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급한 마음에 내가 판 다음에 더 싸져서 그때 더 저가에 사야지라는 그 생각은 까먹고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분위기는 일단 현금화 시켜야 돼. 그리고 오미크론이 어쨌든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고, 뭐 들어보니 이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석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대. 그럼 그때까지 시장이 좀 힘들겠네. 그럼 빨리 좀 매도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뭐합니까? 매도 호가의 높은 가격으로 계속 매도 주문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아,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했구나. 아, 11월 30일 날 뉴욕 증시 하락하겠네. 안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하락하겠네. 그럼 내가 다시 팔아야겠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까 미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나흘 만에 340만 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럴 가능성이 큰 거죠. 월요일 날 매도하고, 그것도 언제 매도합니까? 낙폭이 줄여졌을 때 매도한 게 아니라 오후장 들어가서 낙폭을 다시 확대했을 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매도해서 화요일 날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샀고,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로 넘어가면서 매물대가 쌓이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다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높은 가격에 매수한 그 주식을 다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아마 그렇게 매매하신 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매매를 한 몇 번 했더니 나흘 만에 1,000만 원이 340만 원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매매할 때가 아니랍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격이 싸 보일 수도 있고, 뭐 원한다면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너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요, 막 정신없이 휘둘리기보다 일단 그 상황을 딱 놓고 냉정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좀 분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내가 손절한 급한 마음에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에 재매수를 한다든가, 샀는데 다시 빠지니까 악소리 내고 다시 손절해야 되든가 이럴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요,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는 다시 마이너스가 됐지만 달러는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막 둔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카드를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여러분 뭐 원투데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아, 더 빠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도가 창에 매도 주문을 내면서 매물을 만들었고,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했고요. 그리고 막판에 정말 나와야 되는 투매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에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이렇게 마치 물갈이 하듯이 이런 출렁출렁 거리는 그 시장이 오면은요, 휙휙 이렇게 쓰러지는 그 주체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카드 대란 때 카드 대출 받고 막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주식하고 그랬던 분들이 SK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휙 날아가 버렸고, IMF 때는 또 기업 하시는 분들께 하시는 분들이 또 휙 가버렸고, 근데 저는 이번 하락이 동학개미들을 거덜내는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용물량 하는데 2700포인트 후반부터 2800포인트 그 초반부터 동학개미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아마 지금 지수 때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2800포인트 때는 100만원 하셨겠죠. 근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나는 주식이 천성인가 봐 하면서 투자금을 더 늘리셨겠죠. 높은 가격에 주식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2830포인트에 내려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설픈 반등은 투매를 더 불러일으킬 거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황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걷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안타까운 거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코스피가 불안하고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불안감을 형성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겁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열심히 던져대는, 그리고 그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훨씬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힘이 있는 녀석이면 여러분 뭐예요?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의미 한 방이 아니라 여러분 주식은 맘만 먹으면 하루에 30%를 올릴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서 지금 30%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합니다. 그럼 700만 원 남잖아요. 7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 만드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식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1,000만 원 회복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고 파는 순간 내가 판 종목이 기똥차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미 여러분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요, 한번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은 분은 아예 그냥 주식에서 학을 띄고 손을 떼는 분도 계시고요. 이 충격이 길게는 몇 달 가는 분도 계시고요. 짧게는 뭐 한 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붕괴된 멘탈 가지고 그 줄어든 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금을 만들려고 막 정말 발악을 합니다.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우선 시황을 보고 지금 만약에 악재가 많다면 뒤에 있는 호재를 체크하고 그 호재를 믿고 좀 기다려보고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신약 물량이 나왔고 주 후반이 가고 그러면 당장 이제 FOMC에서 뭐 금리 인하 다시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뭐 증세가 막 델타보다 막 더 심각해지고 뭐 이럴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생뚱맞게 한 1, 2주 뒤에 여러분 올해 산타랠리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 멘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되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잠시 멈춤하면서 냉정하게 분위기를 평가하고 계속 호재 타령을 하지만 그 뒤에 혹시 계속 악재 타령을 하지만 그 뒤에 혹시 숨겨져 있는 호재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12월 달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화요일 밤 보내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온빵지게 받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주식할 수 있습니다. 미쓰리는 맥주 마시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따뜻한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